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진행자입니다. 이렇게 또 이제 마지막 방송하고 천회장도 꿈나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정신없이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천회장도 자극을 받고 더욱더 분발하도록 할게요. 열심히 한번 살아보야죠. 몸 건강할 때가 좋을 때인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유지하면서 열심히 하자고요. 오늘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0.91% 올라가지고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물과 선물 모두를 순매수했어요. 코스닥 지수 역시 1.5% 올랐고 다만 증시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그 미 달러화에 대한 그 원화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86포인트 정도 올랐더라고요. 2524.39를 기록을 했고 코스피는 전날보다 0.12% 정도 올라서 2504.42에 개장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더불어서 오후 들어서 기관 투자자 자금까지 이제 유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448억, 기관 애들은 2,280억 정도 샀는데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1조 원 넘는 금액을 순매수하더라고. 그리고 개미들은 5,512억 정도 팔아치웠습니다. 오늘은 뭐 개미들은 팔고 나간다고 정신없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로 상승을 했는데 삼바가 1.79%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 0.3%, 하이닉스 0.78% 상승했고요. 현대차 2%, 기아도 한 2% 넘게 올랐네요. LG엔솔 1.72% 정도, SDI 1.3%, LG화학 0.8% 강세 보였죠. 네이버도 0.47%, 카카오 0.69% 정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2.78포인트 상승해서 855.61을 기록을 합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들과 기관애들이 각각 1,569억, 678억 순매수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개미들이 2,250억 정도를 이제 순매도를 한 거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전반도 강세를 보였어요. 에코프로 그룹은 이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룹사별로 주가 움직임이 좀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에코프로는 0.4% 정도 올랐는데 주력 계열사죠. 에코프로비엠이 보합에 머물렀고 LNF는 0.19%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 코스닥의 그 주요 상장사 중에 우리가 JYP가 있는데 JYP는 3.99% 정도 넘게 오르면서 가장 상승폭이 컸죠. 펄어비스하고 카카오게임즈도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이너스 1%, 리노공은 마이너스 1.72% 정도 약세를 보였고요.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4.4원 정도 올라서 1342원 거래 마쳤습니다. 지난달 17일 1300원을 넘어선 뒤에 11일 거래일 연속 1300원대에서 마감을 한 거죠. 이렇게 원화 약세에도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이 이제 순매수가 유입되다 보니 2차전지 엔터, 중국 소비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보니까 호주의 25bp 금리 인상 발표, 그리고 호주 달러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달러 강세폭이 일부 축소가 된 거죠.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가 제한적인 움직임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 지속에 따른 원화 약세 압력 지속되어 가지고 1340원대에서 등락이 반복 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의 FOMC 정례회의 앞둔 상황에서 추가 상승 모멘텀 부재로 관망 심리가 유입이 돼 가지고 코스피 지수 상단은 제한됐다고 설명들을 하고 있네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파산, 그리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 대한 경계 등으로 하락 마감을 했죠. 다우지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6.46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34,051.70, S&P도 전장보다 1.61% 밀렸죠. 4,167.87, 나스닥도 13.99포인트 하락해서 12,212.60으로 이제 마감을 한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 장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가 않네요. 영국은 지금 비리비리하네. 또 애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고 좀 보합권에서 돌고 있어요.
프랑스는 한 0.54% 정도 현재 좀 흘러내리고 있고, 독일도 쭉 흘러내리기보다 0.39%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하고 현재 독일은 소폭 하락 중이다 보시면 되고, 필라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0.8의 성미인데 내일은 어떨까 하는데 요즘 보니까 엔비디아의 상승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천선은 유지를 할 것 같아. 강한 상승까지는 힘들 것 같고 3천선에서 약간 좀 변동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율은 미국 달러가 1342원 이런 올랐다 했죠. 이런 찔끔 올랐습니다. 달러 일본엔 현재 보니까 137.29엔이고요. 그리고 유가는 75.66달러입니다. 소폭 하락을 했어요. 일본 엔화 975.61원, 유로화는 1470.43원, 소폭 하락. 중국 이하나 193.18원 소폭 상승, 휘발유 1661.95, 국제금값 1992.2달러 소폭 하락. 국내는 85,746.5원 소폭 상승. 이래가지고 휘발유 좀 빠지네요. 보니까 국내 금값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3.5410이네요. 3.5대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현재 선물이 아니라 10년물 금리는 흘러가고 있고, 다우는 0.25% 정도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P 0.16 정도 빠지고 있고, 나스닥도 0.15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러셀도 0.68% 좀 많이 빠지네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선물지수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빠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우리의 삼성전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65,700원 잘 버텨줬어요. 7만전자에 가는 길이 참 멀고 험한데 그래도 6만전자 잘 버티고 있고, 내일도 보니까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 해서 또 크게 오르지도 않을 것 같고, 한 65,500원에서 한 66,000원 선에서 소폭 상승을 하면서 갈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이제 모아야겠죠. 하여튼 삼성전자 조만간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부지런히 모으라는 거, 부지런히. 우선주는 오늘 좀 빠지다가 너무 빠졌다 생각해가지고 다시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갭 차이를 유지하는 거지. 만원. 갭 차이가 만원이다. 1만원. 1만원은 유지를 하면서 형이 동생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55,700원에서 66,000원 그 밴드상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강달러를 등에 입고 4년 만에 이제 코스피 순매수를 이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악재에도 시장이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셀인 메이라고 하죠. 셀인 메이, 셀 팔다, 인 메이. 그러니까 5월에 팔으라는 거죠. 이런 격언이 무색할 만큼 이달 첫 거래일 2일에 코스피에서 3천억 이상 쓸어 담아요. 왜 그러지? 팔지 않고 하여튼 쓸어 담았어. 순매수액이 10조 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그리고 장기 투자자가 많은 외국인의 특성상 증시 재평가에 뭐 디딤돌이 될지는 주목이 됩니다. 하여튼 올 들어서 외국인들이 이날까지 코스피에서 9조 3,992억 정도 순매수를 했다 합니다. 외국인이 같은 기간 순매수를 기록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에요. 순매수 규모도 2019년에 비해서 한 2조 5천억 정도 많네요. 외국인들이 2020년부터 연간으로 3년 연속 순매도, 이 순매도를 기록을 했는데 지난해 4월까지 순매도는 10조 7,200억 정도 달합니다. 외인들은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러브콜을 집중하면서 다양한 업종에 걸쳐가지고 순매수 행진을 보입니다. 외인들은 지난달 삼성전자만 3조 1,360억 정도 사들여가지고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 기록을 했고, 삼성의 그 감사는 곧 반도체 업황 개선이다. 그런 공식이 통할 것 같아요. 외인들이 하여튼 사실상 매집 수준으로 사들이는 상황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외국인들은 반도체뿐 아니라 막 방산, 그리고 방산 쪽하고 이제 항공 우주, 뭐 자동차 뭐 이런 쪽을 많이 좀 사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매수의 동력으로 보니까 일석이조를 노리는 강달러 상황이 우선 꼽히네요. 원달러 환율이 좀 모르니까 좀 오르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보니까 일단 원화가 약세여서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코스피는 주요국 증시 대비 이미 저평가된 상황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 1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